안녕하세요. 주식 1분 미만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비나텍이고요. 리포트 다운로드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비나텍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양 매출 증가에 따른 슈퍼커패시터 사업부 성장, 커패시터 사업부 성장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 MEA 생산량 확대입니다. 당연히 생산량 확대에 따라서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하겠죠. 자, 다음으로 주주 현황입니다. 주주 현황에서 보시면 이것만 체크하세요. 여기 유통 물량 51.54% 있죠? 그냥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매출 구성 보시면은 슈퍼커패시터 파란색 부분이죠? 85%입니다. 아직까지는 슈퍼커패시터 부분이 상당 부분인데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 부분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 분석입니다. 슈퍼커패시터라는 단어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터리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용 중인 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능력이 좋은 대신에 힘이 낮아요. 슈퍼커패시터는 정확히 반대예요. 에너지 저장 능력은 낮은데 힘이 좋아요. 여기 써져 있죠. 여기서 힘이 좋다는 거는 순간 에너지 출력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로백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전기차가 제로백이 낮죠. 요즘 2초 미만까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데 이 제로백 시간을 줄이는데 1등 공신이 슈퍼커패시터입니다.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확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슈퍼커패시터 시장의 연평균 13.5%씩 증가합니다. 여기 써져 있죠. 당연히 비나텍에도 수혜로 돌아올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수소 생태계 부분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현대차와 정부가 수소를 엄청나게 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친환경 방향성을 위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까지 덤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돈이 여기로 흘러들겠죠. 비나텍은 이런 흐름을 읽고 2018년부터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개요예요. 2020년 9월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로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 6개월로 걸려 있어요. 근데 물량은 별로 안 나왔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회사 내부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임직원들은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나텍은 CEO부터 핵심 인력들이 커패시터 전문가입니다. 과거에 대우전자 부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성장성이 남아있는 슈퍼커패시터 부문인데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슈퍼커패시터 사업 매출 성장 규모거든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 언택트 부분, EV 부분 있는데 여기서 언택트 부분이 보통 데이터 센터 매출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스마트 미터기 매출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 보시면은 제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25.6%죠. 근데 언택트 부분은 65%, 여기는 90%씩 연평균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 부분 매출 성장 여력이 크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지금 절반 정도인데 여기는 오히려 성장 여력이 적고 언택트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크죠. 매출 성장 여력이 크다는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부분인데 수소 연료전지 부분이거든요. 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197억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5억 원을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 측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 연료전지 부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55억 원으로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MEA 공장 증설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공장이 증설 중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 포인트 겸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슈퍼커패시터 밸류에이션인데 슈퍼커패시터 부분이에요.
제가 슈퍼커패시터 매출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EV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고요. 여기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가 EV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랑 3번 신재생에너지랑 EV양 매출은 평이한 수준으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요거 두 번째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전 세계적인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데이터 양이 무한히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나텍도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어플리케이션별 슈퍼커패시터 매출액 추이인데 21년 매출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좀 평이한 수준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대망의 수소 연료전지 부분인데 한 줄 요약하자면 2021년에는 꽝이에요. 수소 연료전지 부분은 조금 큰 그림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비나텍이 기술력은 있어가지고 2024년까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1년은 밑바닥, 토대를 까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빨간색 줄 바로 앞부분까지는 제가 대강 계산을 한 거고요. 최종 결론이 2014년 수소 연료전지 매출이 1760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라고 써놨죠.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거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분만 계산을 한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차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향후에 수소 시장이 얼마나 개화하며 비나텍 제품이 얼마나 그 시장에 스며들 수 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부분은 한 50억 원 정도만, 2021년에는 50억 원 정도로만 전망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봉 차트 분석인데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총 두 가지예요. 비나텍 회사가 아까 코넥스에서 2020년 9월 23일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고 했었죠. 이전 상장 이후에 최고치였던 박스권 근처까지 주가가 돌아왔어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근데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왔죠. 비슷한 레벨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다음 주 2021년 9월 둘째 주죠. 수소 관련 메인 이벤트가 있어요. 현대차 이벤트랑 수소 기업 협의체 출범 이벤트. 이거 두 가지 덕분에 이번 주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 보시면은 좀 올라왔죠. 수소 관련 메인 이벤트 이슈가 비나텍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요 줄인데 두 가지 메인 이벤트에서 비나텍의 상호명이 거론되거나 수소 연료전지 내용에서 비나텍 보유 기술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시에는 이 박스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비나텍의 수소 연료전지 부분 매출이 2022년부터 제대로 찍힐 거기 때문에 주가가 향후에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0년에 매출이 찍히는 거를 보고요. 저는 그렇게 비나텍 주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요번에 이 박스권을 과거에 이 박스권 부분 있죠.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 못한다고 해도 비나텍이 기술력은 있으니까 한국 정부랑 현대차가 수소를 계속 밀고 있는 이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확 증가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이거를 돌파를 못해서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나텍 분석 리포트 요약 설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통해 가지고 리포트 다운로드 후에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거나 이상한 부분 보이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모두 성타하세요.